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4부 예정된 비극, 노선군의 운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6월 2일 김질의 고변으로 단종 보기파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정된 수순인데 단종 보기가 실패함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상왕인 단종의 목숨 또한 경각이 달리게 되었죠. 물론 단종도 이거를 각오를 하고서 단종 보기파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야사에서 전하는 단종 보기파에 대한 그야말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당시 단종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동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 나이에 상황으로 물러났다.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삼촌한테 조카가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말로는 뭐 이게 뭐 선양이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조도 이 단종 보기파의 이 건수만 가지고서 단종을 처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단계를 더 거쳐야지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을 그대로 살려둔다는 건 역시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번 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됐잖아요. 단종은 상당히 똘똘한 인물이었어요. 거기다 지금 현재 동정 여론까지 등에 업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종 보기 시도가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단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적장자, 본인도 적장자, 지금 조선 역사상 최초로 2연타 적장자 코스를 밟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어서도 원래는 하자가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진짜 완벽하게 성인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단종 보기 시도가 앞으로 2탄, 3탄이 자꾸 나올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차라리 단종이 양녕대문처럼 비행 청소년이었다든지 그런 이제 완전 막가파 행동을 해가지고 민심을 다 잃었으면은 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세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단종을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기가 삼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치기는 어렵고 누군가가 좀 이제 계기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운을 떼기 좀 그렇고 누군가가 좀 먼저 운을 떼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러한 세조의 의중을 눈치를 챈 몇몇 신하들이 포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대신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 상황이 단종이 이미 단종 보기파의 그 보기 기도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검도 내려주고 그러니 이거는 뭐 이제 상황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대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분명히 그러한 흉악한 모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까지 표명을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것을 막지는 못할 망정 지지까지 표현을 했으니 상황 또한 천명을 거스른 죄가 있지 않냐 이거죠. 즉 신하들을 이용해가지고 조카가 삼촌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천명을 거스른 행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몇 신하들이 포문을 여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도 대강 감을 잡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스피드죠. 얼마나 스피드 있게 여기에 가세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자신들의 공직 생활의 출세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눈치를 보던 여러 신하들도 앞을 다퉈서 상황 스스로가 중묘사직을 저버렸으니 더 이상 도성 안에 둘 수가 없다라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신하들이 상황인 단종을 뭐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종을 제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단종에게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준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어디까지나 단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간신배들이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속닥거리면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단종이 어려서 판단력이 흐려서 단종 보기파의 흉기에 넘어간 것으로 이제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종을 도성 밖으로 옮겨서 소인배들 접근을
엄금시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도성 밖으로 옮기는 거고 뭐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유배에 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국에는 상황을 위하는 길이고 상황을 끝까지 보존하는 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하들은 뭐 이제 단종의 목숨을 걷어들인다. 이 수준까지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했다 하더라도 차마 신하된 입장에서 이걸 적나라하게 말로 꺼내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보존하되 소인배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즉 유배에 처하는 수준에서 끝내자라는 것이 당시 신하들의 중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조의 속내는 당연하게도 단종을 살려둘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이미 단종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단종을 놔둔다면 당연하게도 제2, 제3의 단종 보기파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자명한 이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조 입장에서는요. 일단 단종을 도성 밖으로 내치되 1단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가지고 단종을 제거할 만한 확실한 건수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457년 6월 21일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이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건수를 잡아요. 건수가 뭐였냐? 그러던 찰나에 세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 김정수가 전 예문제약 윤사윤에게 말하기를 판 돈영부사 송현수와 행 돈영부 판관 권한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하니 윤사윤이 이를 아뢰었다.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되게 써있는데요. 어느 날 예문제약 윤사윤의 집에 일반 백성인 김정수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송현수와 권한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정보를 건네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거론된 송현수와 권한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거론된 송현수는 단종의 비인 송씨의 부친이죠. 그리고 권한은 단종의 후궁인 권씨의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단종의 이제 외척 가문에 해당하는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밀고를 한 백성 김정수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밀 정보를 얻게 되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진짜 김정수라는 이름이 세조실록에 이것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이런 반구도 안 나와요. 그 되게 참 미스테리한 사건인 거죠. 아마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나름 떠올리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이걸 명분으로 잡았잖아요. 황보인의 종인 개수라는 인물이 현재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황보인이 역모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나불나불 했다는 건데 그거를 건수로 잡아가지고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백성 김정수의 고변 사건은 바로 그 계유정난 당시에 고변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스토리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아무튼 세조에게 있어서 이거는 절호의 찬스였죠. 기회는 찬스는 기회. 사실 뭐 세조 입장에서는요. 백성 김정수가 누구인지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에 해당하고요. 어쨌든 이런 정보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하여튼 이게 진짜 희한한 게 그럼 이런 고급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고변을 했으면은 이 백성 김정수가 뭔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심지어. 아니면 와가지고 뭐 대질 신문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때 당시 세조는 이거를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서 즉각 송현수와 권한을 체포를 해가지고 혹독한 국문을 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현수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 단종의 장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진짜 정확한 증거도 없는 고변 한마디에 체포를 해가지고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돌린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막갑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려 21일에 거친 과학적 수사 기법을 당한 끝에 결국 이제 권한이 버티지 못하고서 실토를 하게 돼요. 사실상 이제 허위 자백이죠. 그러면서 권한이 어차피 이제 살기 틀렸으니까 여기서 끝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송현수와 함께 역모를 꾀했다라고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현수는 어쨌든 자기가 입을 열면은 사망인 단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까지도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이제 끝까지 이걸 버텼던 것 같아요. 비록 송현수가 끝까지 항거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결국 권한의 진술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권한은 역모로 꾸민 죄로 곧바로 능지처사되었고 송현수는 끝까지 자복을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상황에 장애이다 보니까 그런 좀 이제 지위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유배를 보내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그랬다는 거고 송현수도 사실은 뭐 끝내 목숨 보존하기는 힘든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 죄상이 드러난 상황 단종에 대해서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신하들이 상황을 내쳐라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래도 혈육의 정으로 그거를 끝까지 억누르고 참아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연속해서 하니까 더 이상 나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봉을 하고 도성에서 추방을 한 다음에 강원도 영월에 거주하도록 조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영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세조는 한 가지 더 치졸한 복수극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건 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문정의 왕비이자 단종의 모우인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처분이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양반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세조는 현덕왕후 권씨 또한 죄인의 엄이라고 하면서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능도 개장을 해가지고 일반 평민의 무덤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의정부의 권위를 빌리는 형식으로 하기는 했죠. 그렇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세조의 속내가 작용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는 좀 거시기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태종이 신덕왕후 강씨한테도 좀 이제 이런 비슷한 조치들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 이제 태종이 신덕왕후 강씨는 왕비에서 이제 후궁 신분으로 떨어뜨리고 그냥 이장을 해가지고 능도 한 단계 이제 다운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끝을 냈어요. 이렇게 막 평민으로 그렇게 폐선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태종은 직접적으로 신덕왕후 강씨한테 좀 당한 게 있죠. 서로 좀 맺힌 게 있고 트러블도 많았고 그런데 아니 근데 세조는 현덕왕후 권씨가 자기 형수님이고 따지고 보면은 권씨하고 무슨 뭐 트러블이 있었나요, 그죠? 딱히 서로 원한 맺힐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종 일가는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단종 또한 노산군으로 강봉이 돼서 영월로 떠나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이제 영월로 떠나게 된 거지 이제 그야말로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조는 여전히 이것으로도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이제 단종의 목숨을 빼앗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상황인데 아니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쯤 갔으면은 이젠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어설프게 자비를 베풀었다가는 오히려 세조가 역으로 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조는 또다시 단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만한 건수가 생기기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건수가 또 기가 막히게 굴러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엔 어떤 건수였냐? 7월 3일 세조가 기다리던 건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미 세조에 의해서 영주, 순흥부로 유배를 가게 된 금성대군은 단종 보기파가 일망타진 당하고 단종 또한 노산군으로 강봉돼서 영월로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상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은 필시 세조는 단종의 목숨을 노리고 더 엄청난 일을 꾸밀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성대군은 지금 현재 자기도 따지고 보면은 유배에 가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여의치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봉기를 해가지고 세조에게 불의의 일격을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카인 단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성대군은 순흥부, 여기가 이제 경북 영주에 있는 지역인데, 이 순흥부 지역의 향리들을 먼저 포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하고 난 다음에 순흥부사, 이 보흠을 강제로 거사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금성대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모시던 군주가 이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신하된 도리로 어찌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거사 명분을 내세우면서 상황의 보기를 주장하는 경문을 인근 고을에 돌려가지고 거병을 독려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의 성질이 강포하고 경솔하여 남몰래 불의, 중재와 내통하여 음모하고 지방의 향이들을 먼저 포섭을 했다는 거죠. 이보음이 예할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순흥부 부사 이보음이 어느 날 금성대군을 만나러 갔는데 아무리 뭐 유배를 왔어도 왕족이니까 그래도 나름 와가지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랬던 모양이죠. 자, 그때를 이제 기해 가지고 보물과 옷가지를 선물로 주고 이보음을 위협하여, 그러니까 이제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썼다라는 거죠. 모반하게 하였다. 아무튼 이렇게 금성대군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대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버린 상태입니다. 오히려 금성대군의 이 같은 행동은 세조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애석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성대군이 이런 거 안 했어도 세조는 어떤 건수를 잡아서든 단종을 제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금성대군이 결국 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종에게 내려질 죽음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긴 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비극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원통한세 단종, 과연 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